자, 선진국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이 쉬울까요?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돈으로 집을 산 후 나머지 80%는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긴 시간 동안 이를 갚아나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80%나 대출해줘요? 주택담보대출을?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이 엄청 저렴할 경우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집을 오로지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자산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30대에 집을 사고 운이 좋으면 30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하게 돼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전히 내 집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가? 봅시다. 자, 본인이 이 얘기예요. 집값이 적게 오른 지역은 자기 자산이 주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반대의 경우는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다. 무슨 소리예요? 폭등한 집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외국에서도 집값이 적게 오른 지역이 자기 자산이 주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대요. 폭등한 지역 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왜 맨날 강남이나 이런 데 사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집값이 오르고 나서 산다는 거죠. 미국도 똑같다. 뭐가 달라요? 자료들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그건 미국이고 미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득히 높아요. 우리나라 40% 받아도 미국 80%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얘기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데 그만큼 미국이 집값이 낮든가 소득이 높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미국이 소득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위험한 거고, 미국이 집값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집값 낮을 땐 살만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런 부분을 비교하지 않고 미국, 영국, 아까 뭐 얘기 나온 선진국들은 있잖아요. 집값 충격 한번 제대로 겪어봐서, 그리고 전세제도도 없어서 그런 거고, 거품이 우리나라만큼 꼈냐? 리먼 터지고 나서 저기는 가계부채 쭉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빠졌다. 자, 어때요?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80%씩 받아서? 자,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비교. 자, 2008년에 그랬다가 말아먹어서 2019년에 엄청 줄였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늘어났고 선진국들 봐봐라. 주담대 플러스 전세금까지 했을 때 한국이 요것만 늘어났죠. 프랑스하고 조금 늘어났고, 스페인 확 줄였고, 독일 조금 줄였고, 일본은 뭐 거기서 거기고, 이탈리아 원래 낮고. 선진국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만 미쳤다. 2015년에 나온 해외 금융 사례 연구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가 점유 비중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무 때나 뭐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2008년 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집값 떨어지면 다 팔아요. 비싸게 샀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가주택 줄고 뭐 비중 감소하고, 자가 점유 비중 감소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무리하게 샀다가 청년층이 팔아치웠다. 딱 리먼 때 그 얘기죠. 그리고 80%씩 대출해주는데 왜 저렇게 집값이 안 오르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80%씩 대출 나오는 것도 극단적인 사례 아니에요? 무슨 미국에서 LTV가 80%야. 리먼 때 정도 돼야지 그런 상품들 나왔지. 리먼 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옛날 지식 가지고. 그런데도 다른 전문가들 와가지고 차라리 집 사자. 중저가 아파트 사라진다. 집 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니들이 호가 올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뭔 개소리야. 5월 잠깐 늘어난 거예요? 전셋값에 지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라고 해서 전셋값 계속 오를 거고, 전문가란 작자들 왜 계속 전셋값 오른다고 그래요? 임대차법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집 사라.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래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전난리 쳐가지고 임대로 저렇게 폭등시키고 있는 것도 보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 때문에 전세가 나와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딴 개소리나 날리고, 전세가 왜 저렇게 올릴까요? 갭투기 용이해서 본인들 자금 줄이면서 실수요자들한테 팔아치우려고 전난리 치고 있는 거다. 전세가가 언제까지 폭등하나 보자. 유동성 축소 들어가는데 지금 10명 중 6명은 하반기도 불장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어디서? 이런 사이트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가 가질 사람이든가 팔려고 들어온 사람이든가 보통 이 정도죠. 사려는 사람 줄고 전세 희망자는 늘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수도권은 늘어난다고 막 조금 폭등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부터 지금 매수 심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높은 집값,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전세로 들어갈까요? 저게 실체다. 중심부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죠. 전세 수급 지수가 왜 올라갈까요? 매매는 줄고 집 팔고 전세 살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통계로 보면 나오는데 항상 저런 반대되는 이야기, 무조건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 통해서 조사, 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것들 이야기 나오죠. 호가가 올라갔네요. 거래량 이야기해요? 거래량 많이 나올 때만 갑자기 막 이야기하고 매물 조금 줄어들 때만 이야기하지 2, 3월에 매물 폭증할 때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어요? 언론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막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망했네, 매물 잠금 때문에 집 안 사네. 사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뭐가 줄었어요? 매매 수급 지수죠. 매매 수급 지수면은 사려는 사람이랑 매물이랑 동시 비교하는 거죠.
매물이 줄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더 줄었죠. 매물이 5월 이후 조금 줄었잖아요. 요때 올라갈 때는 매물 폭탄 터진다, 매물 속출 이런 기사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여기서 요만큼 주니까 매물 잠금 심화, 서울에 아파트가 없어요, 매매가 없어요, 파는 게 없어요. 매매나 전세나 다 저랬어요, 그래프.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매물 잠금이에요? 매수 잠금이지? 매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늘어지는 게 누구예요? 2030 MG 세대. 물고 늘어져가지고 부동산에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던 시기니까 무조건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이 말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터지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집 사야 되고 선진국들 집 사고 있고, 선진국은 금리 떨어지면서 이제서야 사는 거고 우리나라랑 같아요? 미국 지금 막 폭등한다고 기사 막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최근 폭등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빚 줄이고 있던 시장에서 초이노믹스 같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빚 늘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2012년에 들어와야 되는 바젤3 이제서야 하나씩 시행하고 있어서 DSR도 아직 확립도 안 됐고, 그런데 뭐 DSR 주거 사다리 끊는다. 왜 선진국들은 DSR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봐요. 바젤3 언제 받아들였는지.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다 떨어지는데. 이완용 같은 인간들이죠. 지금 집사라고 하는 인간들,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인간들. 자, 지금도 금리 오른다는데 금리보다 공급이랍니다. 주담대 금리 올라도 영향 제한적이다. 3% 정도가 될 듯하다. 0.5%포인트 오른다면. 평균 금리가 2.73인데 여기서 0.5%포인트 오르는데 3%예요?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오르는 건 옵션이고 플러스로 지금 가상금리 계속 붙고 있다. 은행에서 유동성 회수 들어가느라고. 지금 2.73%가 기준금리가 0.5%라서 2.73%가 아닌 거예요. 이거 기준금리 언제 수준이에요? 1.25에서 1.51대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0.5% 붙이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때 3%대였어요? 떨어질 때는 금리 떨어져서 막 늘어난다 하더니 오를 때는 약간이래요. 떨어질 때 막 기컷이니 뭐니 하더니.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심 교수 형, 뭐 때문에 오른다고 했는데. 맨날 공급이래요, 공급. 다 때려 부숴야 돼요? 전세가 또 올리라고? 금리보단 공급이래요. 공급 그래프 계속 갖다 줬죠. 리먼 때 공급 줄었어요. 인원가도 줄고 입주도 줄고 공급 제일 많을 때 집값 폭등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청년층 금융 이해력이 60대보다 낮다. 오른다고 하면 무조건 오르는 것 같아요. 자, 물가 4% 오르고 월급 5% 오르는 거랑 물가가 안 오르는데 월급 2% 오르는 거랑 어느 쪽이 이득이냐 뭐 이런 거에도 반반으로 나뉘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냐? 그것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있냐? 그냥 인플레이션이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치 상승이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요.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29세 이하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64.7점으로 60대보다 낮고, OECD 목표 점수 66.7점인데 요거보다도 낮다. 세계적으로 청년층 금융 이해력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하면 같이 가자 하는 거지. 그래서 금리 올라가지고 막 감당 힘들어지고 유동성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 청년층 죽였네 하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한강 가자 하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바젤3 경고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DSR 경고도 이야기했고 가계부채 경고는 이미 예전부터 했어요. 가계부채가 폭등하는데 가계부채 안 잡는 나라 세계에 어디 있어요? 일본 LTV 막 120% 해줬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대였어요. 바젤 원하면서 쭉 빠졌죠. 리먼 때 90%대예요. 이번엔 100%대겠죠. 얼마나 터질까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돈 푼다고 돼요? 돈 풀면 베네수엘라 꼴라가고 진짜로? 지금처럼 푸는 걸로 베네수엘라 꼴란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만으로 살리려고 한다면 망해요. 자산 거품 빠져야 되고. 왜 유동성 축소 들어가느냐? 유동성 축소는 항상 엄청난 폐해를 낳게 됩니다. 좀비 기업들도 무너질 수 있고 많은 가게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산시장 거품 지속이 유동성 축소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딱 똑같아요. 미국에서 80% 대출 받는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서브프라임 계층 사람들, 소득이 낮거나 금융거래 기억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미국의 담보 시스템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만 포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영끌해가지고 8억 대출 받았다고 해봅시다. 집값이 6억 떨어졌어요. 요거 포기하면은 돼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요? 다르죠? 왜 똑같이 생각하냐. 영끌해서 그 지옥을 아냐. 저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영끌해서 막 본인이 지금 늘리고 있냐. 버는 돈 다 갖다 바치고 한 달에 한 1, 200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집 사가지고 계속 늘리고 그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사람들이? 속지 마라. 결론 뭐예요? 지금도 집 안 사면 후회한대요. 지금 집 사면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모든 돈 다 쓴 게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가 문제점이 뭐냐? 떨어지면 대처를 못해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요? 결국에 10년 뒤에 다시 오른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년을 못 버텨요. 그리고 왜 10년 뒤에 오르는데 여기 사야 돼요? 여기서 사면 더 많이 버는데.
한 4, 5년 될 텐데 이만큼 기간 동안에 자금을 더 굴릴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고 하우스푸어는 집값 떨어질 때 대처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외국 사례랑 비교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통계도 없고 말로만 하고 있다. 집값 보세요. 지금 와서 올랐지. 우리나라 때처럼 예전부터 올랐냐. 이런 것까지 비교해보면은 절대 그런 이야기 못한다. 항상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말하지는 않더라. 왜? 집값 올려야 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